박영선. 그녀의 꿈은 가수였다. 국회 엘리베이터엔 그녀의 비밀이 있다. 이 모든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창훈 기자가 나섰다. 성공을 꿈꾸는 한국 알파걸의 멘토 박영선 의원. 친근하지만 강인한 박영선 카리스마의 진면목을 만나보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박영선 의원의 발걸음은 매우 분주하다. 아침에 이제 회의가 있는 날은 한 7시 반쯤 나오고요. 오늘은 회의가 계속 있어요. 10시에도 있고 2시에도 있고. 그러니까 10시에는 이제 재경부 관련 일이고요. 국회 상임위원회 중 재경위 소속인 박영선 의원. 나라의 경제 정책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재경부가 오늘 그녀의 첫 씨름 상대다. 회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고객 예탁금을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저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급 결제를 한다는 이런 기능을 이렇게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한다고 하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그래서요. 법을 함부로 고치면 안 되죠. 법을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골프 치고 로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을 이쯤 되면 답변하는 부총리도 진땀이 날 터.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쪽도 그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쪽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싸움이 오간다. 수많은 데이터와 소신으로 무장한 박 의원은 자신이 납득할 수 없다면 어떤 상대라도 결코 봐주는 법이 없다. 그녀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상대 역시 명확한 논리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약간의 허점만 보여도 날카로운 질문이 여지없이 파고들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후에야 이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났다. 맨날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힘들어요. 오후 2시부터 또 여기서 또 회의가 또 있어요. 네. 박영선 의원이 경제에 대해 이토록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된 데는 20년간 경제부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1982년) MBC에 입사한 그녀는 1년 만에 뉴스 앵커가 됐고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이 단 여기자로 활약했다. 2003년엔 보도국 경제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 국제부와 경제부를 거치면서 국내의 거물급 인사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고 모스크바와 평양에서의 생방송도 그녀의 입을 통해 전달됐다. 특히 2002년 서울과 평양 이원 생방송을 진행한 것은 본인 스스로도 기자 시절 최고의 특종으로 꼽고 있다. 할 수 있는 인민대학습장합 만수거리입니다. 원고 검열을 해야 된다. 나는 못 보여주겠다. 해서 사실은 그 9시 생방송 직전까지 3분 전까지 그 보안 요원하고 굉장히 다퉜어요. 그럼 좋아, 나는 방송 안 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3분 전에 문 열어주더라고요. 그러고선 그 보안 요원 얘기가 당신이 오늘 내 목숨을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러고 들어가서 방송했는데 그 당시에 뭐 방송은 웃으면서 했지만 그 직전까지 그런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어요. 스타 기자로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녀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선대위 대변인을 시작으로 돌연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박영선을 환영했지만 스타 기자 박영선을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컸다. 시장 같은 데 다니면 그 왜 욕먹는 국회의원은 뭐하러 갔냐고. 사회의 어떤 현상을 파헤친다는 면에서는 기자나 국회의원이나 굉장히 비슷한데 기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자기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그것이 통과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죠. 박영선 의원의 소신이 가장 먼저 외부로 드러난 것은 국회 엘리베이터다.
불필요한 특권 남용의 상징이던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폐지한 것이다. 의원님께서 국회 엘리베이터를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에 대한 어떤 좀 규칙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 국립암센터의 이제 그 박재갑 전 원장님께서 저랑 같이 이렇게 가시다가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타셨다 도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저는 의원님만 타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못 타니까 따로 올라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국회 출입기자 시절부터 부당하다고 여긴 의원 전용이란 편말은 2004년 9월 그녀의 손에 의해 떼어졌다.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엘리베이터. 국회의 권위주의를 무장 해제하려는 박영선 의원의 시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5년 6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희망밴드 2005를 결성한 것. 아버지의 반대로 가수의 꿈은 접었지만 그녀는 1979년 대학가요제 본선에 진출할 만큼 탄탄한 노래 실력을 자랑한다. 2005년 바른정치 후원의 날 행사에서도 보컬로 나서 숨은 실력을 과시했다. 글쎄 그 희망밴드 2005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 연습을 너무 못했고 또 그날 노래 부르던 날 당일에도 그 음량 조절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뭐 그렇게 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때의 아쉬움 때문일까? 지난 연말엔 동료 의원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을 냈다. 척추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캐럴 음반 작업을 맡았던 이욱현 음악 감독에게 당시 얘기를 들어봤다. 가사를 막 열심히 외우시고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연습을 하시고 근데 실제로 하니까 안 된다 그러시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이번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쟁이나 서로의 싸움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순수한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음반들 누군가를 돕기 위한 어떤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잖아요. 지난 3년간 21개의 법안을 발의해 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흔들림 없었던 박영선 의원. 어떻게 잡아가고 계십니까? 예, 지금 다시 한번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하지만 그녀도 세상에 단 두 남자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엄마는 없고 그 다음에 밥도 제가 차려주는 경우가 참 극히 드물고 또 과자 같은 것도 만들어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그런 그 마음에서 느끼는 허전함을 어떻게 저걸 메꿔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영원한 숙제고요. 제가 직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죠. 이제 그게 천성적으로 저는 타고났다고 이제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애기 아빠가 시장도 많이 봐주고요. 크게 불만 갖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고마워하죠. 굉장히 고마워하고. 권위주의를 버린 친근함과 부드러움, 굽히지 않은 강인함과 고집스러움이 함께 공존하는 박영선 의원. 그녀는 자신이 지닌 박영선 카리스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은 여성다움이 리드한다. 이제 파우스트에 나오는 마지막 기제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성을 리드하는 방법은 여성다움을 잃지 않는